명품 3대장 에루샤의 시계 사도 될까요? 요즘 럭셔리 패션 하우스들 시계의 진심입니다. 과연 이 시계들이 롤렉스를 비롯한 전통 워치메이커들의 파일을 뺏어올 수 있을지 오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루이비통은 2011년 스위스 워치메이킹 매뉴팩처를 아예 인수해버렸습니다. 샤넬과 에르메스는 매뉴팩처와 손잡고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개발해왔고요. 롤렉스처럼 모든 걸 자체 생산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확실히 진심입니다. 그리고 남자 시계에서 진짜 중요한 건 결국 스포츠워치죠. 이 부분에서 두 시계가 눈에 띕니다. 에르메스 H08은 원형과 사각형을 합친 쉐이프 인 쉐이프 케이스에 체인 당크를 모티브로 독자적인 다이얼 폰트를 넣었습니다. 그래핀과 티타늄, 세라믹까지 소재 실험도 계속하고요. 루이비통 땅브르는 아예 디자인을 갈아엎었습니다. 2002년에 두꺼운 드럼 형태였는데 2023년 새 땅브르는 일체형 브레이슬릿을 달고 케이스는 훨씬 얇아졌고 로고도 절제해서 새겼습니다. 섹터 다이얼까지 적용한 완전히 다른 시계가 됐죠.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젠타 디자인 계보와도 결이 다릅니다. 그만큼 독창적이라는 뜻이고 실제로 여러 시계 매체에서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럭셔리 하우스답게 앰버서더 마케팅에도 적극적입니다. 2023년 발롱도르 시상식, 메시가 착용한 건 18K 옐로우 골드 케이스의 루이비통 땅브르였습니다. 샤넬 J12는 국내외 셀럽들이 셀 수 없이 착용했고요. 그리고 2024 파리올림픽에서 프랑스 승마 선수 시몽 델레스트르가 H08을 착용하면서 에르메스는 브랜드와 승마라는 스포츠 사이에 강한 연결고리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각자의 방향을 들여다보면 세 브랜드가 결이 조금씩 다릅니다. 루이비통과 에르메스는 전통 워치메이커들의 파일을 직접 뺏으려는 쪽으로 보입니다.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에 출품해서 상까지 받고 2020년대 들어서 남성 및 스포츠워치 시장에 새 라인을 출시했죠. 수루 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컴플리케이션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샤넬은 결이 다릅니다. 이미 여성 고객층에서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은 J12가 있고 여기에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얹어 브랜드 로열티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새로운 파일을 뺏으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팬덤에게 더 많이,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인 셈이죠. 시계 팬들 입장에서는 전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가혹합니다. 에르메스는 올해 상반기 고정 환율 기준 6% 성장했지만 시계는 고작 0.2% 성장에 그쳤습니다. 가방은 잘 팔리는데 시계는 브랜드 파워가 숫자로 증명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샤넬의 경우에는 시계, 파인 주얼리 부문이 약 35% 급증했는데 2026년 신규 시계 라인업이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J12라는 스테디셀러를 큰 무기로 갖고 있는 샤넬의 행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과거입니다. 루이비통이 과거에 선보였던 일부 시계들은 현재 중고 시장에서 200만원 이하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반면 최근 선보이는 기계식 시계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죠. 시계는 신품 시장과 중고 시장이 연결된 시장입니다.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주고 산 시계가 몇 년 뒤 중고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는 결국 그 시계와 브랜드를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롤렉스가 몇십 년째 해먹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잘 만들고 잘 홍보한 것과 실제로 팔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에루샤가 시계 시장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